그럼 전정이 강하면 어때요? 차라리 전정이 강하면 굵은 가지만 몇 개 섞어놓고 전부 놔둬버리면 오히려 더 나아요. 세력이 강하면, 전정이 강하면, 세력이 강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약전정이에요. 근데 어린 나무들을 함부로 막 자르면 뭐예요? 강전정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만 힘차게 자라죠. 착과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전정을 하면 오히려 낙과가 심하고, 약전정하면 전정을 약하게 하면 착과량은 많은데 감은 작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고품질 가시라고 우리가 전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무를 힘차게 자라기 위해서, 세력을 강하기 위해서 전정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이 어렵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따 현장에 가서 자르면서 이 나무는 이렇게 잘라야지만이 강전정하고, 전정을 강하게 하고 얘는 더 약하게 해준다.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나무를 놓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재배자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사장님 농장에 아무리 가서 이랬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해서 가르쳐 드려도 그 나무에 내가 요구한 대로 안 오는 것은 뭐예요? 전정 방법이 틀리고 사장님이 관리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땅이 틀리고 다. 그런데 그 원리를 갖고 조금 이용을 해보면 나무가 이만큼 자랄 것이나 그만큼 자라주면 돼요. 전정사가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정 제일로 잘하는 전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면서 집에 가시면 전정 잘 자라는 이 전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정해요. 다들 이 전정은 정말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멀리 가니까 전정가위로 이렇게 뚝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가지를 자르면 어때요? 봄에 가면 여기서 도장지가 쭉 올라오죠. 보셨죠? 나무에 가면 다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무 두께하고 이 나무 두께가 합쳐지면 이 두께를 못 감당하면 여기서 바로 도장지가 세요. 예? 그러면 방금 같이 이 나무를 이렇게 자른 거 아니고 차라리 이쪽까지 하나 자르시면 돼요. 얘를 붙여놓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더 욕심을 많이 부리고 더 많이 자르려고 어때요? 달리려고 저쪽 가자고 이런 거 다니까 이런 거 잘라낸 거예요. 서로 부딪히니까. 그럼 여기 가지가 감 달릴까요? 천만의 말씀. 여기에 도장지 하나 이렇게 쓰면 얘는 다 낙과예요. 그죠? 네, 얘가 영향을 끊고 가버리죠. 아까 번에는 저기 그런 거 잘라주려 안 했습니까? 아까 네. 그런 게 틀린데 아, 이 끝 자른 거. 아니 아까요 쭉 나갈 때 이걸 잘라주면은 아까 그림에 그랬는데 그하고 게 틀리니까. 아, 그 정부 재산 그 끝전정, 이 나무 끝전정 할 때. 아, 이거 지금 착각하시는 건데. 질문 왔습니다. 아, 이거 한번 잘 갖다 놨어요, 제가. 누가. 자,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이 끝전정 눈 두 개 자르잖아요. 그죠? 이 자르면. 내년의 가지는 이와 같이 자라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란다. 숨은 가지가 없이 이렇게 자라요. 요 끝전정을 했을 때, 요 끝을 잘랐을 때. 근데 안 자르면 얘만 이렇게 세 개 나와버려요. 쉬우면 이렇게 자라버려요. 이렇게 자라고 말아버려요. 요 밑에는 다 숨어버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지에서 세 개가 이렇게 자랐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자랐을 때 여기를 막으면 도장지가 온다. 어디를 가든 간에. 근데
요 가지를 끝을 자르고 요 베이스를 붙여놓고 얘 둘 중에 하나 잘라버리면 어때요? 얘는 도당지가 안 서요. 위로 쭉 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쓰잖아요. 이렇게요. 집에 가시면 지금 어떤 나무 가면 이렇게 잘라놓은 데 가면 작년에 자른 데 가서 딱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그쵸? 네. 이건 전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 전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섞어버리면 훨씬 쉽게 간다. 근데 거기서 한 10년이나 돼가고 이렇게 대목 같은 경우는 크게 그냥 못 잘라고 놔뒀어요. 네. 큰 키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탁 잘라버리면 이제 어떻게 대목나무는 그렇게 자르면 또 이제 반발하죠. 그러니까 나무를 끈으로 이제 당겨서 유인해버려야죠. 그건 너무 많이 불려. 지금 저거 한 10년.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가지가 있어요. 위에 가지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가지만 2개 섞고 암 따시고 아래까지를 힘차게 잘라서 끌어내야죠. 그리고 나서 낮춰야 돼요. 예. 근데 4, 5년 된 감나무 밴드로 섞어서 잘라 올라오는 4, 5년 된 것들은 그냥 가서 조금만 손 대면 그냥 아신 분이 손만 대주면 금방 가요. 그대로. 뭐 4, 5년 것은 뭐 얼마 안 되면 조금 남은. 밴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 5m 거북이 3m로 심으신 분들이 많아요. 100개 심었어요. 그러면 감을 한 10개, 20개만 땄으면 그 한 나무 빨리 비워야 되는데 그걸 더 기술도 없으면서 깨를 불라고 자꾸 심으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울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나무 바로 없애야 돼요. 근데 안 없이죠? 못 없이죠? 없이라고 하면 1년만 더 해보죠. 1년만 더 해보죠. 10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자른 절단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결국 길어지니까 절단 전쟁 하는 거예요. 그죠? 안으로 들이려고 하니까 절단 전쟁이 되는 거예요. 멀리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절단 전쟁을 하시면서 우리가 좋게 하는 것은 나무를 빠르게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단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끝놈 2개 자른 것도 하나의 절단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복이나 밀수감이 너무 수세가 강하면 그냥 큰 가지만 몇 개 자르고 놔둬버려요. 그냥 오래 달려볼게요. 전체를. 그래 놓고 나무가 이제 처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에요. 야, 전적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감이 많이 잃었네. 그럼 그 다음에 가면 어때요? 또 안 하면 해결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엉망되죠. 응? 그래서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들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면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가지만 몇 개 섞어버려도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수세가 중간인 것들이 이제 전쟁을 잘 하시면 되고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어때요? 뼈대만 추려놓고 나머지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강하게 커나가도록. 또 우리가 뭐 CN율, TR율 여러 말이 나오는데 이따 나올 겁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CN율은 우리가 뭐 영어로 CN율은 잘 몰라요. C는 뭐냐면 쉬운 말로 나무의 전체의 이파리. N은 뿌리에 줬던 비료, 영양, 뭐 퇴비 할 것 없이 뿌리에서 올라온 모든 영양을 N이라고 합니다. CN율. 그래서 이파리 양과 뿌리에서 올라온 양이 쫙 맞아떨어지면 나무는 안 자라요. 그때. 근데 어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파리 양은 더 적고 뿌리 양이 더 많다 보니까 항상 도작해요. 그죠? 그게 오늘 저 강의 안 받고 가신 분들은 내 팁을 몇 개 못 배웠어요. 자른 방법, 또 도장지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이 전쟁은 이제 현장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서 비 안 오잖아요. 다 개물었잖아요. 그죠? 기다리면 되는데 과수하신 분들이 기다릴 줄 몰라요. 안는 고추고치 한 1년에 또 다 해버리고 끝내버려요. 나무 30년, 40년 큰 나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소가 많으면 나무 가지에 자란 쪽에 다 가버려요. 질소가 많으면. 그럼 우리가 질소를 준대 1년에 언제 줘요? 제일 많이 주시기가 언제예요? 비료를 줘야 하는데 언제 제일 많이 줘야 돼요? 또요? 자, 밑거름을 주는데 언제 줘야 돼? 제일 많이 줘야 돼. 밑거름. 봄에. 네, 또
가을에 5월달에 또 얹어줘야 돼요. 시기를 정확히 하신 분, 우리 김순남 씨 빼놓고 2월. 네. 자, 올해 전쟁 안 끝나고 이제 비료 안 했죠. 자, 오늘 교육받은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비료는 머릿속에서 딱 지우세요. 봄에 비료 주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대비는 주셨어도 비료는 주지 마십니다. 왜? 비료를 지금 주면 비가 안 오고 녹지 않으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언제 오냐면 장마 때 비료기가 나와요. 그러면 나무가 그때 막 미쳐요. 그죠? 도장지 많이 나고 엄청나게 자라올라요. 2차 생장하고. 그럼 비료를 언제 줘야 될까? 10월 20일부터 28일 사이 그때 주면 돼요. 내년 비료를 올 가을에 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바꿔서 했어요. 내가 진상 3번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꿔지지 않으면 다시는 교육 안 합니다. 10월 20일부터 8일 사이에 비료 주시면 돼요. 그때는 이파리가 많이 있고 감이 색이 날라고 노란 방울이 들어갈 때예요. 그죠? 뿌이 같으면 11월 5일 되면 감 따요. 그죠? 그러니까 감 따기 직전에는 제일 한가할 때, 그죠? 네, 감이 좀 컸나, 이렇게 그냥 고개만 이렇게 둘러보고 좀 꼭지때림 나오고 해서 한두 개 따고 집에 그냥 가용하고 따먹을 시기예요. 시기가. 그래서 10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내년도에 봄에 비려졌던 양을 줄 때 그때 주시는데 그때는 온도가 낮으니까 빨리 흡수를 못해. 복합비료 주면 안 돼요. 요수하고 염화가래 주셔야 돼요. 요수하고 황산가래 주시든 그때 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비료가 요소나 황산가래 같은 거는 빨리 녹아요. 이슬방울이든 비 조금만 오면 바로 녹아요. 다 녹아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의 비료가 흡수한 것들은 뿌리가 3분의 2를 가져가고 과실이 3분의 1로 가져가요. 그러면 색깔이 안 나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내가 나무가 오래됐다면 준량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소를 뭐 300평당 뭐 5kg 주는데 어떤 분은 7kg 주신 분도 있고 8kg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근데 알아서 적용해서 뿌리시면 되고 그때는 비료 많이 줘도 나무가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논에 주는 밑비료 갖고 해도 됩니까? 밑비료 논에 게 복합비료는 안 되고 요소하고 염화가리 빨리 녹아서 빨리 흡수하되 이파리가 없으면 비료를 절대 뿌리가 흡수하지 않아요. 잎이 있을 때 흡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지금 비료를 줘도 나무는 하나도 못 먹고 있어요. 매실농사 지신 분도 지금 비료 주면 안 돼요. 그 듯이 이파리가 있을 때 비료를 줘야지 흡수해요. 그래서 가을에 이파리가 서리가 오기 전에 이파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비료를 딱 주면 바로 받아서 내년을 위해서 얘가 뿌리에다 전부 저장한다. 저장 비료를 주는 거예요. 미리. 근데 NK는 어떻습니까? 그게 NK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복합은. 복합 덩어리가 안 녹아요. 추우니까 그때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때는 잘 안 녹아요. 이렇게 요소하고 염화가리를 경운기다 놓고 이렇게 섞어서 다니시면서 주시라 이 말입니다. NK가 그냥 흡수하고 가리 아닙니까? 아이고 참나. NK는 자 요소는 질소함량이 46% 들어있는데 NK는 18%밖에 안 들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그 석고예요. 안 녹아들어요. 덩어리가 안 녹아요. 덩어리가. NK가 질소하고 가리인데 덩어리가 안 녹는다고. 빨리 흡수가 안 돼요. 예? 이제 좋은 거 하나 배우시죠? 또 이제 이 교육 오신 분만 다 갖고 가고 옆에 사람도 안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작년에 비료를 안 사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올 1년 안 해도 나무 안 죽어요. 나무 안 죽어요. 걱정 말고 주지 말고 하세요. 네. 그 대신 내년 비료는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비료를 못 주니까 좀 두렵죠. 그러면 비료를 꼭 줘야겠다, 영양제를 줘야겠다 하면 늦어도 6월 말 이전에 영양제 다 하세요. 그 이후에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약제 관계나 뭐 어떤 약을 칠 때 비료 한 500g 요소 넣어갖고 쳐도 관계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옆면 10회 좀 바로 받아먹어요.
근데 너무 시비를 많이 하면 무엇이 와요? 뒤에 영양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 뭐가 와요? 색이 안 나요, 색이. 그 남들은 막 설이 온다고 하는데 팔 동동 부르잖아요. 색이 안 나면 간 맛이 없잖아요. 색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이전까지는 모든 영양제는 다 처분해야 돼. 그때 셰프 수가 제일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7월 달에 가서 영양제 하려고 하면 뭐예요? 할 것이 없어요. 떨구만 뭐 몇 번 약 안 하잖아요. 6월 달에 벌써 7월 달까지 한다면 7월 달까지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8월 이후에부터는 절대 영양제 치면 안 돼요. 8월 달 이후에 영양제 치면 안 돼요. 왜? 영양제를 많이 쳐놓고 색이 안 나니까 결국 판매상한테 뭘 주라고 해요? 색깔 난다고 또 주라고 또 치고 있어요. 왜 이중으로 돈 들여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남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절대적으로 질소를 많이 주면 요 가지에 자란 쪽에 전부 가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돼요? 낙과가 심해져요. 그래서 질소도 적당하고 이파리도 적당히 있는 나무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C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왜 비료를 안 준 대신에 우리가 대비는 다 줬어요. 그 속에 비료 성분 다 있어요. 또 비가 오면 또 하늘에 준 비료가 또 비 와요. 비에서 맞으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무가 5월 말까지 클 때는 연하게 크다가 비 한 번 딱 오면 나무가 샥하잖아요. 하늘에 준 비료예요.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료 가지고는 그렇게 걱정이 마시는 겁니다. 교수님, 액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좋습니까? 액비는 그냥 간수할 때 주세요. 물 줄 때. 네. 물 줄 때 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약 칠 때는 섞어서 치면 안 됩니까? 약 칠 때 잘못 치면 초기에 그것도 6월, 7월 초까지는 액비에 혼용이 되는데 7월 이후에 넘어가서 치면 전부 다 까먹게 붙습니다. 붙으면 전부 다 흑변가 돼요. 흑변가 돼요. 그래서 액비도 다 못 주시고 뭐 하면 태비칸을 다 물하고 섞어서 뿌려서 태비를 1년 동안 딱 발효시킬 때 그때 주세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니컴의 법칙은 요거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장지는 꽃눈이 없다. 그죠? 꽃장 쓰는 가지는 어디 가지고 오는 이렇게 꽃장 쓰는 가지들은 착화가 잘 안 돼요. 그 나무는 어때요? 45도에서 60도로 이렇게 자란 가지가 아주 제일 좋은 꽃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꽃눈이 결국 뭐예요? 우리 결과모지 하죠. 처음 또 기농하신 분들은 결과모지, 결과지, 뭐 주지, 부주지, 뭐 측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뭔 소리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와요. 체계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지는 이렇게 방향이 45도에서 60도에 들어오고 있는 가지가 제일 좋은 가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가지로 가면 이쪽 아래쪽으로 자란 가지들은 가지가 이만밖에 안 자라요. 근데 45도로 자란 가지들은 이렇게 잘 자라요. 이만큼 크기로. 근데 하늘같이 자란 것은 너무 많이 크죠. 계속 잘 멈추지 않습니다. TRU인데 요건 이제 영어로 톱과 루트 해가지고 TRU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인데 사실은 요 지상부 양과 지하부의 뿌리 양이에요. 두 개가 1대1로 맞으면 잘 좋은 나무. 근데 대체적으로 전쟁을 하면 얘가 더 약하게, 약간 만들어져. 얘가 더 강하게. 그래야 힘차게 나무 키워지죠. 가시를 키우고. 그런 게 TRU라고 합니다. 감나무 꽃눈은 지금 이와가 돼 있어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꽃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과선에 물 주신 분. 과선에 물 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주시네. 비 자주 와가지고 비 4mm, 5mm 왔는데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감의 출발은 봄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비가 일주일이 멀다 안 오면 물은 가선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서 가위를 자르면 나무가 약간 가위에 파란기가 묻어 나와요. 그죠?
그거 자체가 뭐냐면 물이 이 나무 속의 전체의 영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딱딱한 설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요 파란 탄수화물로 바꾸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말씀드린 이 꽃눈을 지금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꽃눈을 확실히 크게 만드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근데 저 자격을 뭐 이하냐면 물이에요. 물이. 전적만 배울 거 아니고 관리도 배워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이 멀다 하고 비 안 오시면 과산에 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가지가 튀어나오면서 꽃눈을 갖고 나오는 이 가지가 튀어나오면서 내가 크고자 한 20cm, 30cm로 힘차게 커져요. 그렇지 않으면 좁게 자라고 말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름 장마 올 때 또 자라죠. 초기에 많이 키우도록 물을 좀 지금부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꽃눈이 이렇게 비례하면 요거 보세요. 하나 두 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잘라버리면 감 하나도 없죠. 이렇게 비례한 꽃눈들. 근데 이와 같이 어때요? 꽃눈이 충실한 것들은 어때요? 꽃눈 두 개 잘라버려도 그 밑에가 4개, 5개 있죠. 그러면 어때요? 요 두 가지 나온 건 요렇게 감 가지 크면 어때요? 요 속에서 감 다 찡겨요. 일하시려면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쟁가위로 요 두 개 쳐버리면 이만큼 일 줄인 거예요. 두 개 자르면. 그럼 서로 가지가 나올 때 서로 빗대서 나와요. 똑같이 짜란이 나온 거예요. 이 안 자르면 짜란이 나가요. 두 개가.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나오고 요 밑에까지는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딱 잘라주면 오늘 이거 봐. 사모님 눈으로 확실히 익혀놔야 돼요. 요런 꽃눈만 두 개 잘라야지 요 밑에 요런 꽃눈이 없는데 잘라버리면 감 다 딴 거예요. 네? 전략을 감 따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런 눈을 보고 있는데 요거 하나 보고 있는데 요걸 뚝 자르면 요 가지는 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약해요. 네, 가지로 보냅니다.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배우실 때는 눈으로 지금 이렇게 해요. 요렇게 통실통실 눈이 보이면 요 밑에 또 하나 보이잖아요. 요때 자르면 돼요. 네. 요 하나 배웠으면 이제 사모님은 하루에 10만원짜리예요. 나가면 무조건. 저걸 딱 잘하는 게 딱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생장은 가지는 여기가 웃자란 가지. 7월달 가면 이렇게 2번 자라잖아요. 근데 안 잘라주면 여기를 안 잘라주면 이거이 꽃눈도 안 되고 여기의 것도 안 돼. 2개 다 안 돼요. 그럼 이걸 언제 잘라? 왜냐면 7월 말에 이걸 딱 자르셔요. 7월 말에서 8월 10일 그 시기에 큰 장대가 있거든. 바로 포인트 잘라버려요. 그냥. 요 기점에서 위에 새 잎을 남겨놓고 세 가지 네 잎 남겨놔도 가겠어요. 세 잎이랑 네 잎 남겨놓고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멈춰버려요. 나무가 안 크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겨울 전장할 때 여기만 뚝 잘라버리면 그대로 감이 따요. 이걸 안 해놓으니까 2번 가지 자른 가지 뭐 감이 되네 안 되네 감이 크네 어찌는데 안 돼요. 그 감이 예를 들어 콩감이에요. 멀찍 자랐지. 네? 그런다 해서 그 다음에 전정할 때 여기 2번 자랐으니 여기 딱 잘라고 이거 하면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10일 사이에 장대가위로 사다리 탈 필요 없어. 보인 대로만 잘라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만 전정하시면 되기만 뚝 자르면 그대로 감이 되어갖고 나와요. 오늘 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하려고 보네요. 재밌습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중간에 염지를 어떻게 네? 염지를 잘 살리면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전정 근데 오세요. 저 오후 6시까지 퇴근하기로 해놨으니까. 자, 우리 집에 보통 큰 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내가 힘들고 자꾸 나이가 높아지니까 모든 게 어때요? 젊어나서 불러갖고 나무 좀 잘라보라 이러다 보면 딱 요 형태로 이제 나무가 집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때요? 해년마다 이러고 되면서 돈도 안 되고 이제 나무를 결국 밑둥을 통째로 비워야 되는 입장으로 항상 가요. 잘 딴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요. 또 한 나무는 과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 부딪히니까
도망가라고 이게 막을 치니까 이게 일어 쓰는 거예요. 응? 이러면 어때요? 이제 가시가 안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빠지고, 특히나 대봉나무들은 이러면 100%다 빠져요. 안 달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쟁에서 실효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가지를, 자, 오늘 교육받은 게, 자, 두 눈 넘기라고 자르라는 게,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은, 저 집은 다 잘랐으니까 말도 못 물어보고 혼자 가서 자르다 본 게 절반을 뚝뚝 잘라버리면 요 손가락 같은 가지로만 쭉 나와요. 가시는 하나도 없고. 근데 나는 교육받았으니까, 야, 그것도 어렵다더라. 자르지 말을게. 여기 한 가지만 이렇게 옆에까지만 툭 잘라버려요. 응? 아까 쉬운 말로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나왔을 때 저기 그림과 같이 한쪽까지만 툭 잘라버려요. 그럼 어때요? 나는 감 달린 거예요. 전쟁 모르는 사람도. 그것이 속금 전쟁, 절단 전쟁이에요. 얘는 키우려고만 잘라버린 거예요. 키우려고 하려면 이게 절단 전쟁입니다. 근데 키우지 않고 가시 달래는 한 가지만 솎아내면 돼요. 그럼 솎아내면 여기 솎아냈는데 어때요? 이 가지 다시 나왔죠? 그럼 내년에 또 이 가지 뚝 자르면 되겠죠? 그럼 또 따먹겠죠? 반대쪽으로. 그렇죠? 그거 이제 나무를 한 5년 키우면, 한 가지를 5년 키우면 여기서 한 가지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가지가 하나 오면 딱 대기하면 딱 자르면 돼요. 미래 예비군이 와서 딱 대기하면 딱 자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예비군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자르도 못하고 또 조마조마하면서 감 키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분도 조금 더 예민하게 관리하면 예비지를 여기서 예비군을 다 하나 빼놔요. 그것도 기술이죠. 근데 견학 가면 그게 안 보여요. 감만, 여기에 감이 많이 들었으니까 감만 눈에 가 있죠. 저기는 안 보이죠. 그죠? 그럼 어때요? 뭘 보고 왔는지도 모르죠. 항상. 돈이 눈앞에 있어도 못 봐요. 다 작업해놨는데. 그냥 소두모에 5만원짜리 꺼내갖고 딱 줘야지. 이제 제일 좋아하죠. 그건 아니에요. 뭐 수영은 뭐 이런 수영이 있는 건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제 떫은각 키우시면 제일 문제가 요것 때문에 문제인데요. 분지각이 좁아가지고 많이 찢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나무 심어놓고 1년차 그 겨울에 올해 봄에 심었으면 바로 가을에 선정해버립니다. 나무를. 그래서 그냥 바로 사립으로 45도 각도로 바로 그냥 뭐 어때요? 고추대 나왔던가 고추대 2m짜리 갖다 바로 꼽아서 딱 묶어버립니다. 지금은. 그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딱 그대로 안착해요. 근데 이걸 처음에 안 해놓으니까, 이걸 안 해놓으니까 대봉나무 특히나 가지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쫙쫙 퍼오르니까 나중에 가면 여기가 불안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탁 나와요. 아까 처음 그림들이 찢어져 버려요. 3분의 1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지각을 넓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분지각을 때 넓게 해놨지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얘가 더 어른이었는데 얘가 더 아들이 더 어른이 되어버렸죠. 주종관계가 잘 못 이루어진 겁니다. 주종관계가. 그러니까 영향이 이쪽으로 다 가버려요. 이럴 때 어때요? 이 높은 나무를 이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줘야 돼요. 그냥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분지각을 처음에 덮을 때는 어때요? 이와 같이 어떠신 분들은 들에 가면 돌 큰 거 있잖아요. 돌. 좀 넓적한 돌. 어린 나무에다 그냥 꼽아놔버려요. 여기가. 톡 꼽아버려. 근데 교육 받을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들 콩밥 메고 꼬치밥 가서 이러면 얘 다리 튀어나오면 어때요? 자꾸 눈에 찔리고 등안에 찔려서 머리 찔려서 하면 어때? 나서 톡 잘라버려요. 네. 나무가 너무 가지에서 밑에가 나오니까 자꾸 콩밥 메고 먹으면 찔려서 하니까 가서 빌어먹게 찔린다고 해서 툭 잘라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여기서 가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좀 간작을 하더라도 가지에서 한 1m 떨어져서 멀리 좀 하세요. 제발 좀. 가까이 있는 데까지 다 써먹고 그거 찔린다고 그냥 나서 잘라버려요. 그러면 뭐 다시는 못 보시잖아요. 잘라버리면. 남자 사장님은 교육 받아갖고 야 얘를 키우려고 다 해놨네. 어느 나가서 탁 잘라버리면 그만큼 화가 나도 내무부 장관님이 너무 힘이 세게 말 못하고 낑낑대고 끝납니다. 안 나와요. 분지각은 사장님이 해놓으신 대로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꽂아도 되고 안 되면 돌을 찡겨대고 어떠신 분들은 또
이렇게 끈으로 말뚝을 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인을 합니다. 전정을 잘라낸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빨리 이 포장을 다 덮어서 불을 닦느냐에 따라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정갈치는 제일 먼저 대나무, 끈, 망치 다 갖고 나옵니다. 하고 나무 막 묶어가면서 파이프로 묶어가면서 합니다. 스윙을 잡아주죠. 주간 전장기 놔두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장지가 쭉 올라오면 어때? 농가들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야, 이 그만커라고 이렇게 자르지 여기서. 여기 뚝 잘라요. 근데 이쪽에 땅이 겁나게 많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싸게 싼 대, 그냥 가져가라는 대를 길게 딱 묶어서 이렇게 딱 눕혀버리면 돼요. 이쪽 공간에 이 공간만큼 가면 10개 더 떴잖아요. 응? 자르지 말고 최대한 대로 유인할 수 있으면 그 공간에다 이렇게 대고 같이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 나무는 높이 갔지만 이쪽으로 오면서 눕혀지면서 가지 끝들이만 잘라주면 다 감따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또 반발에 또 이만큼 또 커요. 그래서 교육받으면 일할 것이 지금은 5개 했는데 7개하고 15개가 돼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대로 묶어놓으면 이 공간까지 건조가 많죠.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딱 대면 대가 다 같이 물고 있으니까 여기 끝도 안 쳐져요. 여기 끝도 안 쳐진다고. 딱 들고 있어요. 대가 같이. 그럼 어때요? 여기 감이나 여기 감이나 똑같이 커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쓰는 가지, 이렇게 또 늘어진 가지들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가지가 반드시 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은 잎에서 딱 여름에 묶어 놓으세요. 끈으로 살짝 딱 묶어 놔요. 여름에. 이렇게 늘어진 가지에 쓴 가지가 하나 쓰면 여름 잎에서 살짝 묶어 놓으면 그 다음에 딱 자르면 얘 가지는 밑에 건 떨어져 나고 얘가 딱 있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또 공간이 유지되죠. 그림 보게 이제 하겠죠? 집에 가셨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안 해보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가 직접 잘라보고 그 다음에 감이 열었는가 안 열었는가 확인해보고 감이 가지가 자랐는가 아니면 확인 딱 몇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 못 따라가요. 다 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 매치 간격은 이 가지고 이 가지는 넉 장. 이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한 자씩 나가고 한 자씩 나가고. 그래서 120cm 유지하는 겁니다. 빨리 할게요. 시간이 지금 2시 반 됐는데. 그죠? 현장에 가면 또 3시, 4시까지 해야 됩니다. 자, 1년만 우리가 전정할 공간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지금 나무들은 전정 안 하면 이와 같이 다 버려요. 근데 나무는 1년 동안 전정 안 해도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햇빛이 잘 들어간대요. 드물게 심어야겠죠. 근데 100개 심어서 묘목값 보고 심는값 다 버렸고 땅값 나한테 10,000원 버려줬으면 나무 비야 돼요. 못 빼. 다들. 왜? 1년마다 1년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착과를 많이 시키면 뿌리 양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뿌리가 줄어들어요. 그게 해거리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한 해 1년 안 열고 한 해 1년 많이 열면 어때? 해거리 하니까 안 열면 뿌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감이 많아지고 당연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우세성, 아까 말씀드린 정부 우세성을 탑발한다. 또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는데 꼭 끝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끝전정 해가지고 안에 있는 가지를 많이 나오게 하는 거지. 거의 정부 우세성 하나만 갖고도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들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써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생장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찰로 문제는 장마기 때 비료기가 녹아 들어갈 때 2차 생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에 비료하고 나면 올해 봄비료 한번 굶겨보시고 나무가 더 이상 적게 자라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그렇게 비료주는 방법을 바꿔서 하시는 거. 응?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되면 나무는 거의 8월 20일 기점으로 나무 자라는 것은 더 이상 안 자랍니다. 8월 20일 이후로 어떤 나무가 안 자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부 다 나무가 아니라 밑으로 뿌리로 영양이 전부 직결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휴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모든 건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지는 이야기 안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 이야기 나오게. 보통 나무들은 전쟁을 하면 어떤 수행이고 간에 자르면 이 끝까지는 강하게 어떤 가지는 강하게 자라고 여기에 새로운 가지들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지를 힘차게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나무가 아무리 50년 60년 되더라도 이 젊은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 가지가 자라지도 못하고 여기 가지가 숨기 시작하면 나무가 수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무 색깔은 약간 분이 난 게 아니고 검어져요. 그럼 그 나무는 영양이 아주 잘 못 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새로운 전지전정은 심어놓은 당년에 이렇게 심으시면 지금 나무 오래 심으신 분 혹시 작년 겨울에 심었던 분 한 번도 안 심었어요? 심으신 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네, 심었죠. 자, 심으면 지금 묘목상에서 줄 때는 한 2자의 높이에서 잘라서 줬어요. 심어놨어요. 그럼 봄에 눈이 트기 시작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밑에서 20cm 한 뼘 정도의 길이에서 다시 잘라버려요. 내려가서 밑으로 한 뼘 정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잘라버리라고. 한 뼘이 위에서 한 뼘 밑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기를 안 잘라주면 가지가 여기만 튀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몇 개 튀고 말아버려요. 위에만. 그래서 밑에서 잘라주면 이렇게 이제 튀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튀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전쟁할 때 여기에 요 주지 한 가지 싸운 요 2개는 잘라내고 그 옆에 가지를 키워주시면 이렇게 이제 잘라줬죠.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올해 심고 올해 가을에 전쟁할 때 바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크니까 고만카라고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일본은 자르지 않고 요 끝까지까지 다 써버립니다. 도장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가지를 눕혀주니까 45도로 눕혀주니까 얘 가지를 묶어주니까 얘 가지가 힘차게 자라버려요. 얘를 눕혀주니까. 새로운 전쟁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차에 가면 여기에 이제 봄에 이렇게 도장지가 올라오죠. 도장지 올라오면 이 공간에다 다 눕혀서 아까 말한 염지, 유인해가지고 이쪽 공간에다 다 배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순식간에 꽉 차들어와요. 그러면 3년차에는 묘목값 보고 10년값 보면 감 5개 달면 5,000원 벌었으면 묘목값 보고 10년값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4년차에는 감 20개 달면 2만원 벌면 땅값 벌었고 5년차부터 40년간은 보험 타는 거예요. 보험 타는 거예요. 매일. 그것이 이제 농업의 최고 투자의 기술이죠. 그래서 4년차 가면 이렇게 쭉쭉 공간이 빼져나가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 못했던 공간. 얘 나무가 4년차에 가면 얼마나 가야 돼요? 3m 나가야 돼요. 근데 못 나가요. 왜? 관리를 잘 못하시니까. 매실나무를 처음에 7m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근데 7년 키우면 어때요? 그 7m 띄우는 거에 다 차들어와 버리죠. 매실나무는. 그만큼 잘 크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감나무. 그만큼 영향을 주고 충분히 키우시면 돼요. 처음에 심을 때 어떠신 분들이 야 나무에 비료주고 퇴비 주면 나무 다 죽으니까 그냥 맨 땅에 심으라. 그 사람은 1년에 1m도 안 커요. 저는 심을 때 반드시 유기질 퇴비, 원예사에 파는 퇴비, 냄새 안 나는 퇴비 4,000원짜리 사더라도 그 퇴비를 한 포 넣고 심으라고 그래요. 퇴비 위에다 바로 놓고 심으라고 해요. 나무를. 안 죽어요. 1년에 1m씩 커버려요. 바로. 그런데 어떠신 분들은 야 그릇 놓고 쓰면 감나무 100% 죽어? 그거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산에다 나무를 안 심고 어디다 심어요? 논에다 심잖아요. 논에다 심으신 분들은 땅을 파고 심으면 100% 죽어요. 땅을 파면 안 돼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심어야 돼요. 그대로 옆에 그걸 끌어와고 심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비가 왔을 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지금 산에 좀 지륵땅 같은 데도 땅 파고 심으신 분들은 장마철에 비 오면 거기 장마철 가서
그 나무 밑에 삽 북질르면 물이 부글부글해요. 뿌리가 다 물속에 죽어버려요. 절대 땅파고 심으면 안 돼요. 지금 대비 하나 딱 깔고 옆에 끌어다가 다 파서 올려갖고 애기 봉부 모양 그리 해갖고 거기 나무 딱 심으세요. 100% 살아요. 하나 주고. 그래서 이렇게 유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5년차 가면 팡팡 나무 찾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나도 도시민의 1억짜리 연봉이 된다는 거죠. 근데 평당 지금 2만원 벌이 하셔야 돼요. 평당 2만원, 3천평 넘어가면 6천만원이면 내 부부지간에 하면 1,000만원 떨어불고 5천만원 내가 벌었으면 농촌에서 오면 5천만원 벌면 도시 서울 사시면 1억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저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도시민은 어때요? 서울 가보면 처음부터 발걸음 집 대문 앞에 딱 놔두기 시작부터 돈부터 시작해갖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돈은 아닙니까? 농촌은 왜요? 내 발걸음 나가면 돈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쉬운 말로. 들어올 때도 돈 갖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면 쉽게 기농하시겠죠? 기농하신 분들이 나무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또 낚싯대, 고기 나면 낚싯대같이 가져갔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나왔대요. 이 척지가 절대 붉어지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를 5년 되면 다 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지만 탁탁탁 했죠.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다 그려가면서 농사 시면 예술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술작품이. 근데 이렇게 하기가 우리 전남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한문으로 소탐 대신 적게 담은 것이 큰 것을 이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30년 나무가 이렇게 되면 그래도 감 한 나무에 그래도 1000개씩은 감 한 번씩 따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높이 가는 나무들을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나무들은 이 한 나무 빼는 게 엄청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이 어려운 나무를 이렇게 자르시면 이제 이 공간에 이렇게 끈으로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내면 3년만 키우면 요 빠져나갔던가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쫙 쳐. 이 나무는 바로 이 공간에 바로 쳐들어가 그래요. 바로 쳐들어가요. 3년 되면. 그러면 나중에 또 넣어놨으니까 또 잘라야겠네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만 기술이 터득되면. 그래서 이게 수고를 낮추는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 나무 한 10년생 이런 나무들은 뭐 감 빵빵 열면 요 전체 햇볕을 보고 사니까 감이 많죠. 근데 좀 더 가면 이 공간이 천천히 놀기 시작하는 것이 10년 넘어가면 나타나요. 그때는 이제 수량이 줄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감벌을 하면 비 온 날 우산 쓰고 가도 가지에 안 닿아야 돼요. 자, 수고를 낮출 때 그냥 낮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발해요. 도단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시에 낮추기를 해가지고 하려면 염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요 나무 위에 것을 너무 높아서 잘라내려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이 가지를 요만큼, 이거보다 더 많이,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돼요. 요만큼까지 해도 돼요. 그때까지 이렇게 한 뼘을 해도 나무는 안 죽습니다.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가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 시기에 톱을 갖고 가서 칼하고 톱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뺑 눌러서 톱 자르고 이 뺑 눌러 잘라서 이 가운데 딱 쪼개서 뺑 돌리면 껍질 다 부서지죠. 그럼 그 위에 가지는 뭐예요? 감이 엄청 굵죠. 결국 환상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가지는 감은 엄청 커요. 빨리 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전동톱으로 이 가지 가는 방향으로 딱 잘라버리면 나무가 도장지가 안 나오고 그대로 돼요. 근데 겨울에 야 좀 안다고 니네 집 너무 가지가 복잡하니까 잘라버려야 되고 전동까지 탁 자르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하늘같이 올라오죠. 그 실패의 원인입니다. 가지를 없애고 새 가지를 나오게 하려고.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새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물을 차단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그렇게 많이 안 커요. 좀밖에 안 큽니다. 근데
여기를 해놓지 않고 자르면 여기는 더 크게 자라요. 그래서 여기를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 한 뼘 정도 껍질을 확 벗겨버려요. 그럼 그 위에 감은 결과모지 수를 많이 남겨놔도 감이 겁나게 많이 다르고 커요. 떨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낮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통으로 이렇게 딱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른 부위는 이렇게 반드시 그날, 요즘 같으면 이제 해가 길어서 6시에 일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다 반드시 이렇게 약을 쳐야 돼요. 좀 하나 더 보여주면 이렇게. 톱신 페스트. 6시에 딱 하면 돼요. 6시. 요즘 6시 반대에 깜깜해져야 돼요. 6시에 일을 끝내고 잽싸게 그 톱신 페스트 고추장 단지만 하는 거 3만원 주란가요? 그럼 하나 사면 몇 년 쓰더라고. 굳지도 않아요. 그냥. 잘 밀봉만 하면 안 굳어요. 그래서 이 자른 자리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와서 깔끔하게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잘 아무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썩어 들어가면 이 큰 나무들은 뚝 부러집니다. 부러져버려요. 순식간에 썩어버려요. 3년만 가는 근데 얘가 발라주면 그 뭐랄까 기름으로 다 왁스 먹이는 것이 딱 붙어서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분이 하나도 증발이 안 돼. 근데 오늘 자른 거 내일 가서 바르려면 안 붙어. 잘 안 붙어요. 왜? 껍질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날 해야 돼요. 그날. 그 다음날 오면 여기에 막 금이 가고 잘 안 붙습니다. 네. 꼭 그날 하시면 됩니다. 독보제. 이제 몇 카트 안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동계 겨울전쟁 하실 때는 반드시 자르면 가지가 자라고 그대로 두면 아까 안 자란다고 했죠. 그러면 가지를 달리기려면 자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르는 과정에서 정부시에다 다파 전쟁하면 속가지를 튀어나오게 한다고 해서 감 달리게 하면서 때요. 그래서 속금 전쟁하면 가시 달고. 아까 주지 끝하고 부주지 끝은 잘 자라게 끝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지에다 주력해야 돼요. 정지에. 전정보다 이 나무를 뼈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에다 주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목일 때는 정지 전도를 약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해버리니까 도장기로 다가버려요.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파리 수가 많이 나게끔 많이 놔두고 자르는 겁니다. 끝까지 유인할 것만 자르놓고 나머지 지장이 없는 것은 그대로 놔둔 것이 약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주종관계, 시간에게 근육유지를 해야 되고 강전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신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나무가 어때요? 다른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강전쟁인데 어떠신 분들은 큰 나무 몇 개 자르니까 막 나무 많이 잘랐는데 그렇게 잘라낸 대신에 감 달릴까지는 많이 놔둬버리면 그건 강전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구주지는 뭐예요? 분지각도, 발신각도에 아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전쟁의 키포인트고요. 우리가 큰 가시를 하기 위한 전쟁은 측지는 5년 이상 써먹으면 안 된다. 5년 이내에 되면 다 잘라내고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모지는 많이 남겨라. 될 수 있으면 많이 남겨라. 왜? 우리가 나무 키우자고 온 건 아니고 결국 뭐예요? 과일 따려고 농사진 거잖아요. 나무 몰라고 키우는 나무. 전쟁 잘 못해도 저 집에 간만이 따네. 그 집이 최고 기술자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전적이라는 건 왕도는 없고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품질의 것을 많이 따냐 안 따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밀수감 같은 거 꽃감 만들기 제일 좋은 그람수가 250g이면 250g 부천에 따면 돼요. 밀수감에 문제점이 있죠. 커지니까 꼭지 쪽에 딱 쪼개지는 거. 그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모지는 자랑전쟁 하는데 이게 밀수감 안 써놨습니다만은 거의 부유나 이수 쪽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모지는 수평을 아까 말씀드린 수평이 쪽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가지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도장지 조그맣게 한 뼘 정도 자란 도장지는 손대지 말고 놔둬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가 거기서 하나만 열리면 바로 꺾어져요.
근데 어떠신 분이야, 이렇게 선 밀어서 도장지에 필요 없는 가지라고 딱 쳐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만큼 자랐으면 그 다음에 이만큼밖에 안 자라요. 그러면 이만큼 자랐으면 새로운 가지를 내면서 딱 자라거든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에 나무가 안 자가죠. 도장지다가 무조건 잘라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톱실 베스트는 반드시 발라내는 거예요. 꼭 이 큰 가지 잘랐을 때. 작은 가지, 이 정도 잘라진 것은 놔둬버려도 지가 안 물어요. 네? 이렇게 큰 가지를 자른다면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뭐, 일본에서는 뭐 굵은 가지를 자르면 뿌리까지 절단하고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다 못합니다, 지금은. 그 아까 재차 주의하지만 분지각도를 몇 개 하고, 가지 수는, 원가지 수, 주지 수는 3번이 제일 좋답니다. 3가지. 4가지, 5가지보다 3가지가 제일 좋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정의 순서에서 전정 항전에 나무 앞에 가서 어느 가지를 쓸 건가를 전정사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저 나무는 어디만 쓰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가지니까 1년에 어느 가지만 점차 초기해야겠다. 또 이쪽 가지를 빼야겠다는 것이 이제 전정에서 제일 먼저 구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의 과실, 착생, 거리, 각도, 방향을 다 고려해서 너무 섰으면 눕히고, 또 너무 낮아 있으면 눈을 짤 때 위로 올라서게 진정, 이런 것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정은 항상 가지 나무 끝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간 거 아니고 가지 끝에서 안을 보고 전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에가 많이 잘라도 밑에 가지가 위에가 가지가 없네요. 밑에다 많이 남겨둘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아래 다 자르고 하니까 위에 가지가 많이 있으면 어때요? 위에 욕심내면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가 무거워서 늘어지면 가시 안 큰다고 했죠. 거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속금 전쟁하고 젖 전쟁을 동시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꽃가맹 전쟁은 몇 시간 몰아시 동시는 가실 착각수로 이주로 전쟁합니다. 고품질보다. 예, 그렇죠. 개수가 많아져, 개수가. 개수가 많은 전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부우셔서 타파 전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많아집니다. 네, 이렇게 두서없는 강의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포장 정해진 대로 가셔서 또 현장에서 또 질문하시고, 여기서 질문하면 또 시간이 지르니까 거기 가서 질문하시고 거기서 나무 한 나무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서없는 강의, 네, 감사합니다.